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해마다 신년 계획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부동산은 아주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잇따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투자 역시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소개해 드려야겠죠. 알에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장혜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다양한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또 고민 사례 솔루션 내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주부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투자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져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55세 주부신데요. 일단 부동산에 관심도 많으신 것 같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정말 초강력 규제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저희 한번 솔루션 잘 내려주실까요? 네. 자, 일단 최근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 혼란이 좀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찬찬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좀 솔루션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의 사례 정리부터 좀 해드리면 아무래도 서울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규제 정책의 이 위치상으로는 좀 걸리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부동산 정책 변수에 따라서 이 향후 투자 방향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나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투자, 이 방향 설정과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산 약 한 10억 원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작으신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게 되면 자, 최근에 여러 가지 규제 정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변화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가격 상승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히 이런 가격 상승이 초래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투기 열풍이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정부는 절대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 하락이 오는 시기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 경기 부양이라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가격 상승이 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자, 최근에 정부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총 정책으로 보면 105개 정도의 정책을 지금 펴놨는데 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집값 하락의 신호탄으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시적 조정으로 해서 다시 재반등 쪽으로 갈 것이냐 상당히 이게 지금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정책적으로 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 자,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이 바로 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 자, 그게 긴 시간은 아니고 발표되는 시점에 볼 때에는 자, 가격 상승이 약간이지만 축소가 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고요. 자, 요번에 이제 발표된 기준으로 보면 자, 15억 원대 초과되는 아파트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 절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요. 자, 이게 결국은 내 자본, 자기 자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아예 못하게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실제 15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상 거래 조금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래 절벽이 오고요. 또 하나 이제 변곡점. 자, 금년 6월 정도 이후가 되면 바로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변곡점이 오는 이유인데 자, 이 부분을 조금 한 번만 더 이제 상황을 좀 보면 자, 금년 지금 4월 달이 총선입니다. 이게 선거가 있는데 바로 4월 이전에 정부에서 좀 대규모
또 하나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실제 이제 정책으로 발표될 거냐 안 하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4월 이전에 발표되는 기준으로 보면 뭐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한 게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실제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의지 있다. 두 번째는 보유와 거래세, 이 세금에 대한 강화를 더 축소가 아니라 강화를 시키겠다. 자, 세 번째는 주택 기준으로 해서 분양권이던 실제 분양받은, 청약받은 것에 보통 전매 기간이라고 있는데 이미 전매 기간도 상당히 많이 잡아놨는데, 자, 이 부분과 실거주를 더 강화하겠다.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또 포인트 하나가 주택 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요, 아시겠지만 토지 거래 허가라고 하는 거로 이미 토지 쪽에서는 거래 허가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공항이 있는 성산읍 같은 경우도 개발되기 전에 이미 정부가 거래 허가자를 통하는데, 자, 주택도 말 그대로 허가를 매매하는데 허가를 받냐 안 받냐의 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규제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공급 확대가, 실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급 확대가 전무합니다. 뭐 행복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을 더 많이 만들어 서민적 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건 공급이 아닙니다. 실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공급은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고요. 거기에 공급이 그만큼 딸리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 당연히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이런 임대차 보호를 더 강화를 한다라는 개념은 오히려 이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쪽의 컨셉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정책상으로 보면 저희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규제를 할 때는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상이라고 하는데 실제 가격적으로는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제 이 투자 방향에 대한 걸 솔루션을 좀 제안을 해드릴게요. 자, 실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규제 정책 상황에서는 가격이 반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때 실제 들어가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쪽의 컨셉은 나오는데, 자, 첫 번째가 바로 투자 지역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투자 지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구와 정책이 몰릴 수 있는, 결국은 수요자가, 자, 이 수요는요, 거주하는 수요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가수요. 자, 이 부동산을 사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지역, 바로 이 가수요자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 아시지만 서울의 핵심 지역들, 바로 이것도 정부에서 규제를 잡아놓은 그 지역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투자 상품은요,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자, 주택 상품도, 자, 이거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다주택자에 걸려서 여러 가지 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 저도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도 들어가시더라도 항상 그렇습니다만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좀 가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아파트 한 채, 빌라 다세대 한 채 아닙니다. 바로 똘똘한 한 채, 우리가 보통 조물주보다 위에 있는 건물주가 되라는 이 컨셉으로 좀 더 투자 상품 보셔야 되고요. 자, 투자 운용은, 자, 보통 요즘은 이제 보유세, 세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자금이 좀 없으신 분들은 걱정이 좀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 운용도 이 수익 기준, 우리가 수익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시세 차익이냐, 임대 수익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컨셉을 병행을 하시라는 거를 제안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익형 부동산 그러면, 자, 시세 차익용보다는 임대 수익 이쪽이 많이 나오는 이쪽 컨셉으로 가서 결론은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투자를 운용하시라는 제안을 좀 드리니까, 자, 오늘 자금대 10억대 정도시면 충분히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 전략 세우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오늘 방송을 보시다가 전망, 특히나 정책에 대한 궁금증, 더 좀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 전화를 바로 주십시오. 저희가 상세하게 또 상담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참지 마시고 전화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컨셉으로 좀 하면 좋을지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어봤고요. 또 지금 현재 뭐 여러 대책이 나와 있지만 총선 전에 어떤 대책이 한 번 더 나올지까지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고려해서 어떤 부동산에 접근하면 좋을지 우리 김수연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솔루션픽 김수연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큰 혼란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법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어떤 지역일지 솔루션픽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성북구로 왔습니다. 성북구 상월곡동인데요. 성북구 상월곡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동부권 최대 뉴타운인 장위 뉴타운의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주변이 더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한 주변에 경희대나 시립대, 또 카이스트, 고려대 등 대학교들이 밀집돼 있어서 풍부한 임대 수요 역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강북 횡단선, 동북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이 예정돼 있어서 향후 미래 가치 역시 갖춘 지역입니다. 관련 부동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자분에게 맞는 부동산 유역은 자중주택인데요. 위치는 6호선 상월곡역 도보 1분 이내에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시세는 약 20억에서 21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서울시 성북구로 와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월곡동인데요. 뭐 역세권이고요. 다중주택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일단 입지부터 한번 만나봐야겠죠, 대표님? 네, 본 물건 입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네.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은 20억 자금이 있으면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통건물을 가지고 싶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 왠지 통건물 있으면 좀 더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일단 20억이라는 자금이 있을 때는 네. 이제 통건물은 대지 평수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땅값이 올랐다면은 미래가치 집가 상승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제가 이제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통건물 3개를 준비한 이유예요. 요즘에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뭐 세금 절세나 보유세나 여러 가지를 이제 접목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똘똘한 통건물을 가져가는 게 좋아가지고 오늘 제가 3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는 성북구로 가겠습니다. 성북구의 상월곡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통물건입니다. 4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본 물건은 현장에 가보시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럭셔리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물 자체만 보더라도 프리미엄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누구나 찾는 역세권 바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임차인 수요는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가 한 6개 정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 수요까지 또 안전하게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건지하고 제일 근접한 대학교는 동덕여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임차인들은 주로 동덕여대에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서서히 이제 준공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을 맞추고 있는 지금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시면 이제 오동공원이나 청량 근린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이 있다는 거는 주거 환경의 쾌적함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은 공원의 입지까지는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보시면 일단 근접해 있는 장이 뉴타운 사업을 눈여겨보시면 되는 부분이 장이 뉴타운 자체가 지금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이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노화된 주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쾌적하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부동산의 가치까지 또 끌어줄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장이 뉴타운 사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바로 근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대학교가 이제 6개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군 자체가 이제 밀집해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학군 수요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6개 대학교 수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직원의 수요 그리고 학교들로 인해서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춘 입지이기 때문에 최상의 물건을 선택을 할 때는 학군 수요 그리고 수요가 얼마나 또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입지적인 부분을 선호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수익률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에 입지를 갖췄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월곡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곳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정말 초대형 사업이죠. 장위 뉴타운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개발 호재 중에 하나죠. 이 사업을 포함해서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제일 근접한 부분의 호재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장위 뉴타운 사업,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입주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입주할 세대 수도 지금 이제 9개 구역에 12,5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500세대 정도, 12,500세대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변 이제 두 번째 사업을 보시면은 홍릉 일대 바이오 의료 일반 지점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눈여겨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도시재생 누딜 사업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의료, R&D 이런 거점을 만들고 주변의 대학이나 대학 연구기관이나 기업, 병원 등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조성 타운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이 흥농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만 내다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의 일대 가치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일단 뭐니 해도 교통인데 교통이 편리하지만 안정적인 수요나 유동인구나 상주인구나 이런 부분이 갖추어지는 부분인데 바로 강북의 9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청량리에서 목동 구간까지 연결되는 강북과 동북선이 구축되면서 교통의 편리함 또한 갖출 예정입니다. 이런 호재를 보더라도 상월곡동 통건물 같은 경우는 학군 수요부터 호재, 그리고 안정적인 임차인 수요, 그리고 교통의 호재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부동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상월곡동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는 호재를 갖춘 물건입니다. 자, 기존의 인구층도 굉장히 좀 탄탄한데 충분히 있는데 앞으로 이 호재 덕에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상월곡동의 다중주택 가격 분석과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일단은 안정적인 노후 이제 대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시고 사업을 할까 장사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접근할 수 있는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층 규모의 통건물이 신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동덕여대 학군 수요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세는 20억에서 21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월세 임대 시 예상을 하면 보증금 같은 경우 약 2억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월 임대 수익은 9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대출액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로 가볍게 좀 접근하면 되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입니다. 5억에서 5억 7,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고요. 5억 8,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역세권에 신축 건물에 학군 수요까지 받쳐지는 부분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통건물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상월곡 지역 분석해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5세 사업가입니다. 아무래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지역 양극화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매수해도 되는 시점인지 궁금하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요. 아무래도 좀 지역 차를 좀 느끼시나 봐요. 부동산을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요. 그래도 또 꼭 부산에만 투자하는 법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솔루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지역의 편차, 실제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솔루션을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사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이분은 이제 부산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그래도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되겠는데, 지금 그래도 사업을 좀 하고 계신 분이라 아마 현금 흐름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지역에 대한 양극화, 결론적으로 부산도 일부 지역이지만 가격 상승 상당히 많이 된 지역 중에 한 곳이고, 자, 그런데 지금도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타이밍상에서 사도 될까?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 지역 고민 그러면서 동시에 포트폴리오 상담이 좀 필요하신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니까 현금 흐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한 15억 원 정도 되시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지역 양극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선별하는 바로 그러한 사례를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지역 양극화가요. 어떤 지방이다, 수도권이다, 서울권이다 해서 그렇게 큰 거시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이라도요. 이 지역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판교 지역입니다. 판교. 바로 이 서울권에서 이 불과 5분에서 10분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자, 그런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판교 지역 그러면 상당히 양호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딱 두 군데로 좀 나누면 이게 뭐 동서남북이긴 합니다만 동쪽에 있으면 동판교, 서쪽에 있으면 서판교. 자, 그런 컨셉이 아니고요. 이 가운데 뭐가 지나가냐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서판교와 동판교의 차이가 지금 기본적으로요. 아파트 거래되는 거래 가격으로요. 4억이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더 높으냐? 보시는 것처럼 동판교가 4억이 높습니다. 자, 그럼 4억이 그냥 높은 게 아니죠. 자, 이유를 딱 보면 각각의 지금 네 가지 요인, 크게 거시적으로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각각 네 가지 요인이 1억의 차이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교통역세권. 동판교는요. 여기 분당선 라인, 이 신분당선 라인이죠. 분당선 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교역까지 돼 있고 실제 또 여주에서 들어오는 경강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판교는 지하철 하나 없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버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세권 기준의 지하철 교통이 일단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는 그만큼 상권화가 돼야 되는데 자, 동판교에는 얼마 전인가 현대백화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판교역 중심으로 더 거대한 상업시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반대 서판교는 상업지역은커녕 일반 아파트 단지, 주로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판교 그러면 가장 큰 것이 판교 테크노밸리라 그래서 업무단지가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판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실거주 하시는 분이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게 뭐냐. 자, 동판교는 아무래도 상업지가 많고 사람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여기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떻게 모여 있냐? 한 곳에 초중고가 모여 있고요. 반대로 서판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분산이 돼 있다는 바로 이러한 이유 네 가지의 바로 차이로 인해서 양극화가 같은 지역이라도 발생한다. 자, 두 번째는요. 결과적으로 이제 공급의 확대가 제가 조금 이 확대가 더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 이게 통계 자료입니다. 2021년도까지 준공이 예상되는 수치를 한번 따져보니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는 율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택중고 감소율로 보면 수도권이 마이너스 41%, 지방권이 마이너스 56.3%. 자, 이 얘기는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통계치적인 예시를 좀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솔루션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투자 지역. 자, 지역 당연히 지방이고 수도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화 몇 가지 요인만 잘만 따지시면 부산 안에서도 있고요. 지방권에서도 투자할 곳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자, 정부에서 규제를 해놓은 빨간 색깔 칠해놓은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규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 자, 두 번째.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상품 기준으로도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주택 상품이 있고 상업용 상품이 있고 토지 상품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장기간 가는 거는 토지 상품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 상품 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지금은 수익형 기준의 수익 창출이 가장 단기간, 뭐 보통 한 단기에서 중기까지 유지되려 그러면 바로 회수가 되는, 최근같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무조건 길게 가는 전략이, 투자 전략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수익 기준은 현재는 주택과 상업용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상업용도 있으면서 주택도 있는 복합 상품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통건물 위주의 상가와 주택이 있는 상가주택 컨셉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기본적으로 부산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가능하시다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그러한 상품으로 수익, 당연히 시세 차익, 임대 수익을 바라보는 이러한 상품으로 솔루션 제안 드리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지역이 특성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선별적인 기준, 원칙 반드시 지키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솔루션에서는 뭐 지역 양극화 그리고 향후 공급 전망에 대한 내용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걱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투자처는 과연 어디일지 김수연 캐스터와 함께 요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라고 불리우는 지역인데요. 이 강남 3구 중에서도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 송파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솔루션 픽, 바로 송파구 석촌동입니다. 황금노선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서 송파구의 접근성은 더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롯데월드타워, 또 문정 법조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송파구의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의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송파구입니다. 그럼 송파구 석촌동의 부동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9호선 석초고분역 도보 2분 이내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추천 유형은 통건물입니다. 이 통건물의 경우 투자 계획만 잘 세우신다면 원활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고, 여기에 개발 호재까지 있다면 시세 차익까지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곳의 현재 시세는 32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송파구로 가볼게요. 그중에서도 석촌동이고요. 역시나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로 약 2분, 초역세권입니다. 자, 통건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0억대 자금이 있으면은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임대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뭐 임차가 뭐 맞춰질까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 통건물입니다. 입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송파구 입지입니다. 그만큼 주변 환경이 편리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을 다 갖춘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석촌 고분역하고도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물건입니다. 그리고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임차인이 다 맞춰졌다고 할 만큼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된 물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물건이고요. 요즘 이제 송파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통건물을 이제 좀 찾는 분들이 많고 토지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 지역으로는 토지 집가 상승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토지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입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보시면 롯데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석촌호수, 그리고 이제 롯데타워, 이제 뭐 학군 수요까지 다 갖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프라 형성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 걸맞게끔 주변 환경이 도심의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인프라 형성이나 편리시설이 다 갖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근접해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이 주변에 더 많은 업무 지역 수요하고 호재가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더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더 뛰어난 이제 국제
국제교류 업무지구하고도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실 롯데타워의 상권지구가 있기 때문에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130층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상권의 수요까지 상주인구 그리고 유동인구까지 다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바로 또 이제 우측에 보면은 가락 농수산물이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기도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까지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KTX 수서 역세권이 바로 또 이제 한정거장 정도 건너편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KTX 수서 역세권까지 주변에 있고 문정 법조 업무지구가 또 있습니다. 이 문정 법조 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착공되고 완공되고 준공되고 시점이 형성되는 시점까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뭐 공실이 없을 정도로 수요가 다 늘어나가지고 안정적인 입지를 다 갖췄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뛰어난 통물권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송파구 하면 먹을거리, 놀거리, 볼거리 등 이 편의시설이 참 다 갖춰져 있는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호재들까지 좀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호재들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인구 증가 이유는 개발 호재 때 연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 증가가 되면서 호재가 되면 호재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수혜를 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비전으로 2030 플랜에 의해서 수립해가지고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 업무 마이스 산업 거점으로 키우기란 계획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계속 사업 진전이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KTX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KTX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은 강남구 이제 수서역 일대 수서 역세권에 공공주택 택지 지구하고 업무, 유통, 주거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복합 도시로 탈바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서 역세권 개발로 지금 이제 완공이 되면서 주변에 이제 뭐 KTX 이용하시는 부분까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변에 또 업무 지구가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거가 또 이제 턱없이 부족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런 주거 환경의 개선까지 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서울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서울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사업은 서울시가 발표하면서 위례 신사선 구간까지 2020년 개통 예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교통까지 더 좋아지는 호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길이 뚫리면 돈이 보인다.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 만큼 길이 뚫리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주변의 변화, 개발의 호재로 인해서 늘어나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호재를 갖춘 부분이 강남구 송파이기 때문에 강남 상구를 눈여겨보는 이유 중에 딱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도심 한복판의 통건물입니다. 그리고 초역세권 건물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이런 개발 호재들을 흡수하게 되면은 참 미래 가치가 뛰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시세 분석이랑 투자 전략 한번 맞춰볼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급매물이에요. 네. 예, 급매물이다 하면 가격이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도심 한복판에 초역세권에 있는 통건물이고 임차인이 다 맞춰진 통건물입니다. 일단은 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시고 향후에 토지 지가 상승이나 미래 가치를 좀 내다보시는 분들한테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세는 시세보다 이제 좀 저렴하게 나온 상태고 32억에서 33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전세 임대 시 예상을 하신다면은 전세 시세는 약 24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입니다. 8억에서 9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 도심 한복판의 초역세권에 임대차가 다 맞춰진 통건물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석촌동 초역세권 통건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3153-2594번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51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세금 절세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편인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재테크 매거진의 단골 사연이죠. 은퇴를 앞두신 분의 고민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항상 뭐 솔루션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 솔루션 역시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솔루션일까요? 네. 일단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현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 최근 이제 규제 정책 중에 세금이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세테크, 이 세금 절세를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이제 포커스로 한번 솔루션 제안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 정리부터 좀 해드리면, 뭐 서울에 이제 바로 밑에 안양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 같아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러면서도 세금, 절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세금을 좀 절세하는 포트폴리오 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자, 예산 뭐 6억 원 정도를 지금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솔루션을 해드리는 건 바로 세금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제안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하면은요. 세금 기준 중에 우리가 투자 상품 중에 세금을 내는 기준으로 보면 이 부동산만큼 많은 세금이 없습니다. 살 때부터 보유할 때, 소득 발생할 때, 나중에 팔 때, 그리고 또 자녀한테 증여할 때, 그리고 또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을 할 때, 이 상당히 많은 세금들이 오는데, 자, 그 중에 모든 세금을 다 절세? 아닙니다. 자, 부동산에서는 가장 큰 절세는요, 종합부동산세 절세, 양도소득세 절세, 증여세 절세를 일단 3개의 세금으로 절세를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요. 이 절세라고 하면 야, 이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는 우리 지금 이쪽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세무사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 의견을 많이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이제 좀 제안을 드리는 건 바로 이게 단순한 세금 하나가 아니라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할 때부터 관리를 해야지 절세가 되는 겁니다. 뭐 결국은 매도하기 시점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세금 한번 줄여볼까? 늦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예 투자할 때부터 세금 절세가 같이 혼합된 바로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이제 양도소득세, 물론 지금 절세 전략하면요, 여기서 한 아이템별로 따지면 100개가 넘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략을 따지면. 그런데 대부분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 중에 좀 굵직굵직한 것만 보시면, 자, 보통 아직까지 다주택자인 분들, 자, 금년도 기준으로 보통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거는 정부에서 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해서 이 등록을 통해서 아무래도 세부담을 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 이게 전에 같았으면 사업자 내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드리지만, 자, 최근에 이제 정부 규제, 자, 틈새라는 거는요, 지킬 건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 반드시 등록을 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규모가 큰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 바로 이 공동명의를 통해서 이 보통 우리가 아시는 주택 기준으로 보면 세대수를 따지기 때문에 자, 1가구 1주택은 한 세대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세 같은 경우에는요, 1인 기준으로 따집니다. 한 가구 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를 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양도소득을 5억을 벌었다 그러면 혼자서 가는 경우는 5억의 양도소득의 세금, 그러면 42%를 내야 되는데, 자, 이거 두 분이시면 둘로 나눠. 그러면 2억 5천, 2억 5천. 그러면 개인당 해주는 바로 세율 35%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만큼 세율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자, 요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1년 안에 부동산을 파실 때 어떤 거는 이득을 보신 게 있고 어떤 거는 경우에 따라서 손해를 보시는데, 자, 이거 각각 팔게 되면요, 1년 안에 두 개를 합산해서 양도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익 본 거와 손해 본 게 합산되면 결과적으로 세금 양도차익, 양도세 과세를 매기는 과세 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년 안에 양도소득 신고하실 때 가능하면 이익 난 거와 손해 난 거를 합산해서 신고하시는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해 주시고 자, 종부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동명의하면 이런 부분도 종부세 줄어드는데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요즘은 뭐 웬만한 서울에 주택 하나 갖고 있으면 대상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주택 상품, 토지 상품, 상업용 상품에서 상품을 골고루 분산을 하시면 종부세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증여세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부동산을 많이 자산, 특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분들한테 미리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자, 오늘은 제가 세무사 입장에서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설명드렸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요거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 하나 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2020년 금년입니다. 바로 이 변경되는 5가지. 자, 9억 원 초과되는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 주택 기준으로 봐서 1주택으로 됐는데 지금은요. 주택과 상가를 분리를 해서 주택만 따로 상가 따로 이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 이해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게 정부에서 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많이 줬는데 자, 이거 소형 같은 경우 지금 사업자 4년짜리 하시게 되면 과거에 30%를 할인해 줬던 거를 지금은 2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를 삭감을 시켰고요. 자, 여기도 8년짜리 하게 되면 70%를 했던 게 50%. 그러니까 결론은 사업자 등록한다고 해서 많은 절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혜택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 알고는 가시라는 얘기 드리고 자, 세 번째. 주택을 제가 이제 공동명의 얘기를 좀 드리긴 합니다만 자, 세금을 하실 때 주택 지분을 같이 공동명의 들어갔을 때 지분 소유를 누가 더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과세 대상. 자, 그런데 가장 큰 이 내용을 보시면 9억 초과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30% 이상 지분 소유자들만 과세 대상이 되니까 자, 이 부분도 공동 소유하실 때 한 29%의 지분 갖고 있다? 그러면 과세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항상 좀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네 번째는 이 과거에는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권자다 보니까 채권이거든요. 물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양도세 이런 게 없었는데 자, 이게 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조합원 입주권까지도 9억 초과되는 건 이제는 양도세까지 부과한다는 점. 자, 이게 금년도에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다주택자 중에 4개 주택을 이제 이상 매수,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에는 과거 기준으로 보면 뭐 소형이던 1.1%에서 한 3%대 정도의 취득세율을 냈는데 주택수가 이제 4주택 이상이 되시면 취득세가 4%. 그러면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6%까지 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염두에는 두십시오. 물론 웬만한 것들은 이제 세무사분들이 알아서 처리는 다 해드리지만 요런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바뀌는 한 5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상당한 세금 절세 할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이런 내용들 또 궁금하신 세금 관련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솔루션은 절세 포인트를 담아서 알아봤고요. 저희 이번에 세미나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솔루션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및 재테크 비법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2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고요. 2호선 교대역 인근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솔루션픽 김수현 캐스터와 함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금 흐름 창출뿐 아니라 절세 전략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은 흔치 않은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저희 솔루션픽에서 사연자분에게 맞는 부동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시흥동인데요. 금천구 시흥동의 경우 주변에 업무단지가 많아서 풍부한 일자리 수요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저평가 지역이라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신안산선이라는 대형교통 호재까지 예정돼 있어서 높은 미래 가치 역시 갖춘 지역입니다. 그럼 사연자분에게 맞는 부동산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추천 요형은 상가주택입니다. 이 상가주택의 경우 임대를 위한 상가와 소형주택은 물론이고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방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14억에서 14억 5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금천구로 와봤습니다. 시흥동의 입지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서울시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폭이 좀 크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신안산선 호재가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입지 보겠습니다. 1호선 신안산선 도보로 이제 가능하고요. 앞으로의 이 물건 바로 근접해 입지에 시흥 사거리역이 새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새로 생기는 역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변화를 또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도 이제 집가 상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의 집가 상승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관공서까지 또 옆에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을 좀 뛰어난 입지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서부 간선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이 도로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량 이용해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서해안 서부간선도로나 서해안 도로를 같이 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가산 디지털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로 디지털 이런 이제 업무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무 지역의 수혜까지 또 이제 주거 환경이 이제 여기는 이제 업무 지역이 많고 주거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나중에 변화가 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입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미래 가치가 좀 뛰어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이제 뭐 계속 뭐 신안산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물건지 주변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역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안산선이 새로 생기면서 주변에 이제 변화가 많은 건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빨리 오르느냐 늦게 오르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보시면 신안산선 신흥 사거리 역세권입니다. 바로 물건지 근접해 있어가지고 이 주변에 이제 뭐 서울로 출퇴근하시고 이런 부분에 이제 여의도나 서울역까지 이런 부분에 이제 거리 자체가 이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울 지역의 출퇴근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주변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개발 계획도 많지만 첫 번째로 보시면 공군부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군부대 개발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산업 단지로 해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거, IT 이렇게 탈바꿈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공공개발 사업도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롯데캐슬 골드파크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로 자리하면서 부동산의 가치를 지금 끌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한전선 부지 개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대형 종합 병원이 들어서면서 600여 명의 이제 여기에 상주하는 이제 인구들이 또 이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바로 이제 막히는 교통이 이제 해소가 되고 이제 밑으로 이제 지하 사업이 되면서 위에는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쾌적함이 또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강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강명하고 시흥을 연계를 해가지고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 하나하나를 엮어본다면은 이 주변에 근접해 있는 부분을 해서 부동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눈여겨보는 호재를 좀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빠르게 시세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상가주택이지만은 시세보다 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세는 14억에서 1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월세 시세입니다. 보증금 8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월세 임대 시에는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입니다. 5억 7,500만 원에서 5억 8,500만 원을 예상을 하시면은
통건물을 좀 투자할 수 있는 접근성을 좀 빠르게 갈 수가 있고요. 신안산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상가주택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의 맞춰졌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가주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3153-2594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오늘 만나본 지역 정보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